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나로 인해 가까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학원 강사 때문에 감염된 2명의 학생이 지난 주말에 교회를 다녀와서 그 교회인들 수백 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교회가 예배를 하면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태원 관련 먼저 갈게요. 그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뭐 150여 명 날 때 홍대 주점, 그 홍대 그렇죠. 유명한 포차 있잖아요. 한신 포차라는. 맞습니다. 거기서 왜 확진자가 나왔는데 도대체 여기는 왜 나온 거냐? 전혀 이태원하고는 관련 없다 했는데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찾아냈더군요. 결론적으로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죠. 홍대에서 발생했던 주점에서 발생했던 5명의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것도 사실 큰 문제였는데 네.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관악 46번 확진자가 관악구의 한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 네. 그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3분 뒤에 같은 방에서 이제 강서 31번, 그러니까 홍대 한신포차에 방문했던 확진자입니다. 그 강서 31번 확진자가 그 뒤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러니까 결국 이태원 클럽에 다녔던 관악 46번으로부터 네. 지금 이 홍대 한신포차에 갔던 강서 31번 확진자가 감염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홍대 한신포차에 같이 갔던 4명의 일행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시작된 3차 확진자로 지금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6명이 상황입니다. 가서 6명이 가서 친구 5명이 감염됐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 한 명의 친구가 노래방을 갔고 네, 그 그렇죠. 노래방은 이태원 맞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네, 그런데 그 노래방 네. 두 사람이 음. 같은 방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는 3분 간격으로 같은 방을 썼는데, 아, 네. 네. 그게 아니고 또 도봉구에 노래방 또 있죠. 다른 노래방에서는 거기도 코인 노래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같은 방이 아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방 안에 있는 뭐 공조 시스템상 그 공기 흐름에 관련된 공조 네. 시스템상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오늘 정은경 본부장 얘기로는 네. 이 공조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노래방이라는 곳의 특수성 아니 근데 때문일 방이 것 같다는 다른데 거예요. 어떻게 침방울이 옆방으로 튑니까? 그런 거죠. 일단은 비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노래를 하면. 네. 그리고 노래방에만 있나요? 화장실도 가야죠.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문고리 잡고. 네, 문고리 잡고 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로 감염됐을 개연성이 좀 높다. 그렇지. 지금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에어컨이나 거죠. 이런 공조로 감염될 왜냐하면 가능성은 그 네. 전문가들이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그게 희석되기 때문에 쉽지는 쉽지 않다 않다 뭐 그랬죠. 이런 네. 의견도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끝까지 거짓말한 이태원의 이태원 다녀온 인천의 학원 강사. 그 강사에게 배운 초등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 양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감염이 된 건 그 아까 말씀하신 인천의 그 학원 강사에게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다른 학원을 또 갑니다. 네. 근데 그 학원에 초등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하고 1시간 정도 동선이 겹쳐요. 특히 이제 학원 안에 자습실이 있나 봐요. 네. 그 자습실에서 함께 공부를 한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진을 받은 그러니까 인천에 있었던 그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감염된 학생이 다른 학원을 갔고 그 학원에서 만난 초등학생까지 네.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재로 보면요. 10명, 학생 10명, 성인 5명, 총 15명이 감염이 된 상태예요. 네, 그 초등학생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네. 인천시가 고발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동선 거짓말했다고 고발했다면서요. 네, 진짜. 고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네. 먼저 밝혔다고 하면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밝히지 네. 않고 처음에는 무직이라고 얘기했죠. 네. 두 번째 동선을 공개하라고 할 때 동선도 제대로 얘기 안 했어요. 네. 학원 간 것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뭐 카드 사용이나 지폐 사용 내용 다 확인해 보니까 학원 간 게 확인이 네. 됐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모든 걸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묻기 위해서 지금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학원 강사는
그 확진 9일날 확진 판정받았는데 이틀 전에 술집 3곳 7일날 네. 간 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방역 당국이 신용카드 추적해갖고 찾아냈더군요. 그때 찾아냈으면 얼마나 방역이 쉽습니까? 지금 찾아내면 그 술집 왔다 간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그 사람이 몇 명을 만났는지 그렇죠. 며칠 간격으로 얼마나 판이 커집니까 이게. 인천시 그 지침 어기고 그러니까 이태원 다녀온 아들이 확진 판정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해야죠. 됐는데 당연하죠. 지침 어기고 나간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 인천시가 고발하겠다. 고발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요 이게 그걸 앱을 깔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방역당국에서 구청에서 앱 깔아달라. 그랬더니 앱 까는 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구청 직원이 계속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할 때마다 답변은 뭐라고 그랬냐면 집에 있다. 근데 실제로는 집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마트도 다녀오고요. 본인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도 갔고요. 네. 친척 집에도 갔고요. 그러면서 서울 가산동, 온수동, 그리고 부평, 그리고 뭐 병원도 갔다 왔어요. 약국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가격리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로 집에 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마트나 공사장, 그다음에 친척 집을 활보하면서 다녀서 결국 인천시가 이 사람도 고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가격리 지키지 않고 굉장히 그 정도가 심한 분들만 안심밴드 채우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20명이나 되더군요. 그럼 네. 현재 20명이고요. 원래는 네. 30명이었는데 그중에 네. 10명이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명으로 줄었고요. 네. 현재 건수를 보면요.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 이탈한 사람들 경우에만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0명인데 무단 이탈 사례가 총 384명이 적발이 된 상태고요. 이 중에 이제 299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 의견을 송치된 사람은 131명입니다. 네. 그 중에 안심밴드를 찬 사람이 30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직도 무단 이탈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무단 이탈하게 되면 본인도 피해를 받지만 본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네. 온 사회가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고 힘들더라도 참고 자기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확진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27명이 더 확진,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나왔고 이 중에 국내가 22명이죠. 네, 22명이고 그러니까 해외가 5명이라는 뜻이고 네. 그 중에 이태원이 5명, 17명. 17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발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10일부터요. 네.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을 이제 클럽에 가서 확진 판정 받은 분, 네. 아니면 2차 혹은 3차 감염된 분들 이렇게 주로 나눠서 좀 가족들이죠. 나오는데 2차, 3차. 네. 근데 처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 7일에 이제 확진자가 처음 발견이 되고 그 네. 10일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요. 그때부터 좀 보면 특징이 처음에는 클럽에 간 분이 확진자로 올라오는 숫자가 많았죠. 그렇겠죠. 네.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지나서 어제 발표된 자료나 오늘 발표된 자료 보면 역전이 됩니다. 네. 이제 그 클럽에 다녀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보다 클럽에 다녀온 분들을 통해서 2차 혹은 3차. 3차 감염된 분들이 네. 많아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가르쳤던 학원 수강생들 네. 또 과외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접촉한 친구, 부모 또 다른 과외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재감염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2차 감염, 3차 감염이 어쨌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방역당국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 구치소의 교도관도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예, 구치소는 계속 사람이 법원하고 왔다 갔다 왔다 하잖아요. 갔다 하죠. 오늘 서울 주요 법원들이 재판이 멈췄다고.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재판, 예컨대 뭐 구속영장 청구돼서 그거 적부심 심사하는 거는 별관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법원들이 말씀한 재판이 다 정지가 됐고요. 또 하나 이 그 확진 판정을 받는 이 교도관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면회 오거나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일반인들이 면회 왔을 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면회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접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주빈 아시잖아요. 네. 조주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N번방 그래서 N번방 사람이요? 사건에. 네. 그래서 총 수용자 253명 그리고 직원 약 20여 명 총 밝혀진 277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277명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판도 고법, 중앙법원 모두 다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 문자를 받았거든요. 이제 구치소의 접견도 변호인 접견도 당분간 참,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대한변협 차원에서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갔던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럼 이 교도관과 밀접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수감자를
또 접견한 변호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지금 변호사들에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접견간 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학원 강사가 과외했던 학생 2명이 지난 주말에 교회를 갔다 왔고 그 교회에 신도가 300명, 700명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신도분들을 거의 수백 명을 검사했는데 네. 753명을 검사했는데 네. 다 음성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었던 네. 거죠. 뭐 신천지 사태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라는 곳도 실내고 그 안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다 보면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지역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었는데 네. 천만다행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원 강사로부터 일단 감염이 됐던 학생 2명이 교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소독도 자주자주 하고 2m 이상 떨어져서 예배 보잖아요. 예배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신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방역 대책대로 하라는 대로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네. 권고하는 대로 철저하게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개인 위생 수칙 방역 당국에서 조심하라고 하고 하라는 것들만 열심히 하면 네. 최소한의 확산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 보면서 성가도 안 부르니까요. 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명까지 떨어졌을 거다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재갑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네. 중요한 건 네. 자, 5일 정도에까지 연휴 때까지 클럽에 다녀왔고 우리가 모임을 했으니까 그때 증상이 나왔고 2차 감염이 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오늘 아니면 이번 주말 월요일 그렇죠. 이쯤에 이제 집중적으로 증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잘했는지는 그 성적표가 이번 주말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태원 클럽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일단 감염 재생산수라고 해서 네. 한 명이 몇 명한테 전파하느냐. 0.58명 0.58명 정도 됐었어요. 네. 이게 1 밑으로 가야 숫자가 떨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네. 말하면. 네. 근데 이태원 클럽 이 발생 이후에 네. 2.58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정적인 판단입니다만 이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이 2.58이 2.58이면 한 명이 2.58명에게 감염시킨다는 감염시키고 거예요. 그럼 그 네. 2.58명이 또 2.58명을 감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면 5월 말 정도가 되면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온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과 그 동선 파악해서 지금 거의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질지 네. 유지가 될지 이게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태원 클럽 근처에 다녀오셨다가 네. 지금 검사 안 받은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네. 그 몇 분들 때문에 또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확산될 우려가 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